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133주년 세계 노동절, 노동자의 날입니다만 웃을 수 없는 노동자의 날이었습니다. 강릉에서 건설노조 간부 한 명이 영장실질 심사를 5시간이 앞두고 분신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에서 열린 노동자 대회에서는 주최 측 추산 7천여 명의 노동자가 참석했는데요.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역사를 거스르고 있다며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5월 첫날 노동절을 맞은 대구 도심 거리는 노동자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노동자가 희망이다! 가자! 총파업으로!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 권리를 찾기 위한 노동절 집회는 집권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 성토장이었습니다. 과로사를 조정하는 주 69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등 노동 현장은 퇴행하고 있다며 정권을 직접 겨냥한 발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는 끊임없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해 포장하고 철저히 계획하고 과문이설로 사기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 등으로 민생은 파탄나고 종부세와 법인세 인하로 부자 지갑은 두터워지는 양극화 심화를 지적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은 약화되고 공공부문 민영화로 사회 안전망은 위협받고 있다며 노동자 연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장애인, 비장애인, 이주노동자, 정주노동자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싸운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출범 1년 노동 환경 개선은 고사하고 노조 혐오와 외교 참사는 일상화되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다며 7월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맞서 총파업 투쟁으로 떨쳐 일어납시다. 133주년을 맞은 노동자의 날, 노동자들은 집회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힘 대구시당까지 행진하며 사회 공공성과 민생 안전망 강화를 촉구하는 등 정부 규탄을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산업재해가 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책무로 정하도록 법이 강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산업재해 예방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전국에서 가장 늦게 조례를 만든 데다 내용도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 보도합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31일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늦게 산업재해 예방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시기도 늦었는데 진짜 문제는 내용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의 지자체 산재 예방 조례 표준화는 14개 조항으로 돼 있는데 대구는 8개에 불과합니다. 용어의 정의, 법의 적용 범위, 자치단체장 책무 같은 기본적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주의 협조,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기구와 심의위원회 설치 조항도 없습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예방센터라든가 또 관가, 민간, 노사가 함께 참가하는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조항 자체가 아예 빠져 있습니다. 대구 8개 구구는 사정이 더 나쁩니다. 산업재해 예방조례가 제정된 곳은 북구와 달성군 2곳뿐인데 대구시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 예방추진기구와 심의위원회 설치 조항은 없습니다. 나머지 6개 구구는 아예 관련 조례조차 없습니다. 대구시와 8개 구군의 올해 산업재해 예방 계획도 적용 범위가 관청 내부로 한정돼 있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지역 전체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은 없다. 대구시와 구군은 중대재해 발생 책임만 회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지역 내 모든 사업장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지난해 대구 경북 지역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12,100여 건, 사망자는 21명입니다. 산업재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은 물론 지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조례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시 종교화합위원회 종교 편향 판정 논란으로 공연이 무산될 뻔했던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이 마침내 무대에 올랐습니다. 당초 계획한 대구시립교향악단과 합창단은 참여하지 못한 가운데 민간 오케스트라와 구미시립 합창단이 연주를 맡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무대에 오른 베토벤 교향곡 합창 공연 소식 김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베토벤의 제9번 교향곡은 독일의 시인 쉴러의 시에 곡을 붙인 사악장이 만들어지면서 합창이라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합창은 베토벤의 마지막 교향곡이자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무려 30년이나 걸려 완성한 곡으로 인생의 환희와 인류에 대한 사랑을 녹여내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의 상징은 평화와 화합과 인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도시에서 연말이 되면 또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평화와 화합을 많이 외치는 공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적인 순간마다 연주되어 온 교향곡으로 수성 아트피아는 재개관을 알리는 첫 연주곡으로 합창을 선택했습니다. 베토벤 합창 교향곡은 전 인류를 위한 화합의 합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관을 하면서 이 곡을 올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고 또 화합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곡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합창은 당초 대구시립교향악단 그리고 합창단과 함께 공연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 종교화합자문위원회가 종교 편향이라며 반대하는 바람에 한때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음악계 반발을 사는 등 논란 끝에 대구시는 종교화합자문위원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민간 연주단체와 구미 시립합창단의 참여로 공연이 성사되었습니다. 수성 아트피아가 내건 슬로건 뉴 비기닝, 새로운 시작처럼 예술이 예술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임종식 경북교육감과 교육청 전현직 간부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영장 재신청 등을 검토했지만 최종 불구속으로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 등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 운동을 하고 당선 직후에는 직무 관련 수천만 원대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지난주 펼쳐진 수원 원정 2연전을 1승 1무로 마무리했습니다. 그간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던 대구FC는 이번 승리로 2라운드를 앞두고 큰 자신감을 얻게 됐는데요. 이번 원정 첫 승의 의미와 앞으로의 가능성을 서건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22 시즌 대구FC의 원정 첫 승은 무려 10월에 이루어졌습니다. FC 서울과의 34라운드. 리그 마감까지 5경기를 남겨놓은 시점에서 3대2 승리를 거뒀고 이를 발판으로 강등권에서 탈출했습니다. 이번 시즌도 앞서 펼쳐졌던 원정에서 3무 2패로 답답했던 대구. 최하위 수원 삼성을 잡고 원정 첫 승에 대한 부담을 빠르게 해결했지만 최원건 감독은 팀의 아쉬움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역습이 올해 많이 안 나온다는 거, 전혀 역습이 전혀 날카롭지 않다는 거는 숙제로 또 남은 것 같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지난해 10월과 비교해 4월에 거둔 원정 첫 승은 상승세를 예고합니다. 이어지는 홈 울산전은 만원 관중이 예고돼 지난 첫 매진에서 거둔 승리 기운이 이어질지도 관심사. 지난해보다 2계절이나 빠르게 원정 첫 승을 달성한 대구는 오는 어린이날 선두 울산을 상대합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많은 관광객이 찾았던 포항 송도 해수욕장이 올여름 재개장을 목표로 준비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2007년 폐장한 지 16년 만인데요. 다시 문을 열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그 과정과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포항 송도는 동해안에서 가장 유명한 해수욕장이었습니다. 길이 1.3km, 폭 70m에 이르는 드넓은 백사장과 울창한 소나무 숲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철강산업단지가 들어서고 물길이 바뀌면서 백사장이 유실되고 바다는 오염됐습니다. 결국 2007년 송도해수욕장은 아름다운 추억만 남긴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스산함만 감돌던 송도해수욕장은 2012년부터 시작된 백사장 복원공사로 예전의 모습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300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불과 10m밖에 남지 않았던 해수욕장 백사장은 최대 50m까지 넓어졌습니다. 해수욕장을 운영하기에 부족함은 없어 보입니다. 지난해에는 수질과 백사장 모래 품질이 해수욕장으로 적합하다는 판정도 받았습니다. 여건이 갖춰짐에 따라 포항시는 올여름 송도해수욕장을 재개장하기로 하고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워터폴리 옆에 바다시청을 새로 짓고 명물인 다이빙대도 정비해 다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새롭게 다이빙대를 활용해가지고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다이빙하는 모습도 보고. 상인들은 부푼 마음으로 송도를 상징하는 캐릭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주민들은 해수욕장이 다시 문을 열면 송도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과 더불어서 정말 참 긴 시간 동안에 침체된 지역 상권이 좀 되살아나서 지역 주민들의 얼굴에 주름살이 확 좀 피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수질 오염은 지난 2007년 해수욕장이 문을 닫은 원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재개장 후 관광객들이 다시 포항 송도를 찾았을 때 깨끗한 환경에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광지의 성패는 첫인상을 어떻게 남기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대구 수성구 명덕로에 있는 정의당 대구시당 사무실에 전세 사기, 깡통 전세 피해 상담 창구가 마련돼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전국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전면적인 실태 조사와 피해 유형별 지원 대책 수립, 피해자 상담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에 따르면 지난 3월 77명의 임차인에게 54억 원을 가로챈 대구판 빌라왕이 검거됐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중 관리하는 악성 물건도 35건에 이릅니다.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작성하던 휴대폰 신고서 작성 의무가 오늘부터 폐지됐습니다. 대구본부 세관은 오늘부터 해외여행에서 돌아올 때 신고 대상 물품을 휴대하지 않은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국장의 출입 통로도 신고 물품이 있는 경우는 붉은 선으로 표시된 통로를 이용하고 없는 경우는 녹색 선으로 표시된 통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대구본부 세관은 바뀐 여행자 통관 지침에 따라 입국장 업무 등을 사전 점검하는 한편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통관 업무 감시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설치한 지 10년이 넘은 학교 보건실 개선을 위해 4억 6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초등학교 5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6개 등 모두 16개 학교를 선정해 안정실, 상담실, 처치 공간, 보건 업무 공간, 수세 시설을 개선하고 기구와 물품도 교체합니다. 경북에서는 지난 2003년부터 지금까지 1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743개 학교의 보건실 공간을 개선했습니다. DGB 금융그룹의 1분기 당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늘어난 1,68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대구은행이 7.7% 늘어난 1,278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고 DGB생명은 123% 늘어난 306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DGB금융그룹은 하반기에는 경기 하락의 여파로 대손 충당금 등 비용이 늘어나 자산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것으로 보고 위험 관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대구 소방본부가 이른바 구급차 뺑뺑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119 구급지휘팀을 오늘부터 운영합니다. 출동한 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할 의료기관을 찾지 못하거나 많은 환자가 한 번에 발생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단계별 대응 체계를 만들고 3개 팀이 24시간 병원 선정을 포함한 출동 상황을 관리합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 선정이 어려워 환자를 재이송한 건수는 373건이고 재이송 사유는 전문의 부재가 42.4%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회 초년생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 희망 적금 사업이 시행됩니다. 대구시는 대구에서 일하는 청년이 한 달에 10만 원씩 1년 동안 저금하면 만기에 추가로 1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근로소득 월 62만 원에서 250만 원 사이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이 대상으로 부모나 배우자의 소득이 연 1억 원 이하, 재산은 9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대구시는 거주 기간과 근로 이력 등을 고려해 9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